사람은 저마다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산다. 누구는 작은 그릇에 마음을 담고 누구는 큰 그릇에 삶을 담는다. 작은 그릇은 쉽게 넘치고 쉽게 깨진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기분이 상한다. 반대로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욕심이 들어와도 삼켜내고 누군가의 잘못이 들어와도 품어낸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릇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릇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작은 항아리도 흙을 더하고 불에 다시 구우면 큰 항아리가 되듯 사람 또한 닦고 단련하면 그릇이 커진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릇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고 깊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젊을 때는 크게 살고 싶었는데 나이 들면 그저 조용히 살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나이가 들수록 그릇이 더 커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무게는 더해지고 관계의 갈등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 무게를 작은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작은 그릇은 쉽게 금이 가고 끝내는 부서진다. 큰 그릇은 단지 남을 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큰 그릇은 자신도 지켜낸다.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작은 일에 요동치지 않게 한다. 큰 그릇의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도 평안함을 유지한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오늘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먼 곳의 가르침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말을 절제하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작은 습관들이 바로 그릇을 키우는 연습이다. 이제 그 길을 하나씩 살펴보자. 작은 그릇을 넘어 큰 그릇으로 나아가는 길은 곧 평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다. 사람이 작은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작은 그릇은 조금만 담아도 넘친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손해에도 화를 낸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민다. 이런 삶은 늘 불안하다. 이웃과의 갈등이 그렇다. 아침에 지나가는 이웃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괜히 마음을 닫는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 이웃은 단지 바빠서 혹은 생각이 잠겨서 인사를 놓쳤을 뿐이다. 하지만 작은 그릇에 담긴 마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이웃 관계가 금세 틀어진다. 가족과의 다툼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거나 배우자가 말을 거칠게 했다고 마음이 금세 다친다. 작은 그릇은 그 말을 담아내지 못하고 곧장 넘쳐버린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마음이 멀어진다. 사실 서로의 의도는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작은 마음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작은 그릇의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작은 것에 더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고 작은 말에도 화가 난다. 그릇이 작으면 세월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작은 그릇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담지 못한다. 마음에 담기면 바로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곧바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품고 넘기는 대신 곧장 말을 내뱉는다. 왜 나만 힘들게 하는가?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관계는 쉽게 틀어진다. 작은 그릇은 또한 자신의 삶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몸은 불편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넓어야 한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오히려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진다. 몸이 조금 아프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작은 불편에도 큰 불행처럼 여긴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있고 몸에는 병이 있으며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늘 일어난다. 작은 그릇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작은 그릇의 삶은 늘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다. 작은 파도에도 배가 흔들리듯 작은 말에도 하루가 무너진다. 이것이 작은 그릇의 삶이다. 작은 그릇은 늘 흔들리고 쉽게 깨진다. 그런 삶은 스스로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그릇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더 큰 그릇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맑은 물은 깊이를 알 수 있을 만큼 투명하다. 그 안에 돌이 있든 모래가 있든 다 드러난다. 그러나 탁한 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맑은 마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러나 탁한 마음은 욕심과 분노로 흐려져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생각이 흐려지면 판단도 흐려진다.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남의 말을 곡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귀에 걸려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산다. 그러나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마음이 투명하니 말의 본질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악의가 없음을 알아차린다. 생각을 맑게 한다는 것은 잡된 욕심을 덜어내는 일이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은 늘 혼탁하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앞서려 하면 생각은 늘 바쁘고 요동친다. 그러나 욕심을 줄이면 생각은 고요해진다. 고요 속에서 사물은 본래의 빛깔을 드러낸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화가 오르면 생각은 불길처럼 치솟는다. 불길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려 잘못된 말을 내뱉고 후회할 행동을 한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면 생각은 다시 맑아진다.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과 같다. 생각을 맑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깊게 호흡을 3번 하는 것, 하루를 마치며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것, 짧은 글이라도 손으로 적어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생각을 맑게 하는 연습이다. 산책 또한 좋다. 천천히 걷다 보면 발걸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진다. 자연은 늘 고요히 흐르면서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 고요와 움직임 속에서 사람의 생각은 정리되고 맑아진다. 또한 남의 말을 들을 때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말을 들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마음에 담아두라. 그러면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이 보이고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든다. 맑은 생각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남이 비난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칭찬과 비난은 모두 거품 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거품은 물 위에 잠시 떠 있다가 곧 사라진다. 그러나 맑은 물은 늘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큰 그릇은 맑은 물로 채워진다. 탁한 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욕심과 분노가 뒤섞인 물은 금세 썩어버린다. 그러나 맑은 물은 무엇이 들어와도 썩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춘다. 생각이 맑을 때 사람의 그릇은 저절로 커진다.
사람의 입은 작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크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오래 간다. 그래서 말은 가볍게 내뱉을 것이 아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의 그릇을 줄여간다. 말은 많지만 뜻은 없고 소리는 요란하나 울림은 없다. 빈 항아리는 소리가 요란하듯 속이 채워지지 않은 마음일수록 말이 많다. 그러나 깊이 있는 항아리는 조용하다. 안에 담긴 것이 많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더 큰 말이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것이 참된 지혜다.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고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할 말도 삼키며 살았지만 여유가 생기니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내려 한다. 그러나 그 말이 모두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면 주변은 피곤해지고 관계는 멀어진다. 작은 불평, 작은 험담이 쌓이면 결국 사람을 잃는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식에게 잔소리가 지나치면 마음이 다친다. 배우자에게 쓸데없는 원망을 반복하면 정이 메마른다. 이웃에게 험담을 늘어놓으면 신뢰가 사라진다. 말은 돌이킬 수 없다. 흘러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침묵은 지혜의 방패이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말하고 싶을 때일수록 입을 닫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가라앉고 분노는 사라진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이 많다. 많은 다툼은 침묵 한 번으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 사랑을 전하는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침묵이 지혜라면 때맞춘 말은 덕이다. 문제는 필요 없는 말과 꼭 필요한 말을 가려내는 일이다. 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이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말이 짧다. 서둘러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이면 자연스레 불필요한 말은 줄어든다. 듣는 것이 곧 말의 무게를 더하는 길이다. 큰 그릇의 사람은 말을 절제한다. 적은 말 속에서도 깊은 뜻을 담는다. 때로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한다. 가벼운 말은 금세 잊히지만 무게 있는 말은 오래 남는다. 큰 그릇은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힘을 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가짐은 언제나 드러난다. 마음이 단정하면 태도도 단정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가짐도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옷차림이 아무리 화려해도 자세가 삐뚤고 걸음이 가볍다면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옷차림이 소박해도 자세가 곱고 걸음이 무거우면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단정한 태도는 곧 마음의 질서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는 세월이 드러난다. 주름은 감출 수 없고 흰머리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태도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늙었다고 해서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고 무심한 태도로 걷는다면 그것은 세월 탓이 아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거운 걸음은 단순히 발걸음을 느리게 옮기는 것이 아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책임을 담는다는 뜻이다. 가볍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무겁게 걷는 사람은 더디게 가지만 끝까지 간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순간의 성급함이 아니라 꾸준한 무게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분노할 때는 몸짓이 크다. 손을 휘두르고 소리를 높이고 발걸음을 세차게 내딛는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몸도 고요하다. 무겁게 움직이고 단정하게 앉으며 차분히 말한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다. 일상에서도 태도의 무게는 드러난다.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함부로 내려놓는 사람과 조심스럽게 놓는 사람은 다르다. 대화할 때 눈을 피하는 사람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작은 태도가 모여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든다. 또한 단정한 태도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다.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같이 거칠게 대응하면 결국 더 큰 다툼으로 번진다. 그러나 태도를 단정히 유지하면 상대도 차츰 무게를 느낀다. 말은 거칠더라도 태도가 단정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노년에 들어서면 몸은 젊을 때 같지 않다. 그러나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태도는 더 단정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을 이기는 품격이다. 얼굴의 주름은 감출 수 없어도 몸가짐의 흐트러짐은 고칠 수 있다. 단정한 태도는 늙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늙음을 품격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큰 그릇이 되려는 사람은 항상 몸가짐을 돌아봐야 한다. 앉는 자세, 걷는 걸음, 말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그릇을 드러낸다. 몸을 가볍게 쓰지 말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 단정한 태도와 무거운 걸음은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아는 이는 드물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말을 나누고 걷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는 저절로 흘러간다. 그러나 흘러가는 하루는 물과 같아서 잡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은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은 거울을 보는 일이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의 때를 알지 못하듯 성찰이 없으면 마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잘 본다. 그러나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 남의 얼굴에는 작은 점 하나도 크게 보이지만 자기 얼굴에 큰 흉터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 그 거울이 곧 기록이다. 하루를 돌아보고 짧게라도 적는 것이다. 오늘은 화를 냈다. 그 화가 꼭 필요했는가? 오늘은 남을 도왔다. 그 도움은 진심이었는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마음의 그림자를 본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 젊을 때는 기록을 공부를 위해 한다. 글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기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비추기 위한 것이다. 노년의 기록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닦기 위함이다. 기록은 반드시 길 필요는 없다. 한 줄이면 된다. 오늘은 허망한 말을 했다. 오늘은 작은 기쁨을 누렸다. 그 한 줄이 모이면 마음의 지도책이 된다. 지도책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 성찰 없는 삶은 길 없는 여행과 같다. 또한 기록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 말로만 풀면 쉽게 흩어지지만 글로 남기면 마음이 정리된다. 글을 쓰다 보면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가지런해진다. 화가 났던 마음도 글로 적다 보면 어느새 차분해진다. 글은 곧 마음의 약이다. 성찰과 기록은 큰 그릇을 만드는 도구이다. 작은 그릇은 들어온 것을 금세 쏟아낸다. 그러나 큰 그릇은 들어온 것을 가라앉히고 정리한다. 기록은 그 과정을 돕는다. 오늘의 기쁨과 슬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담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고 맑아진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진다. 사람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 후손은 그 기록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난다. 성찰과 기록은 단순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이 된다. 그래서 기록하는 삶은 곧 책임 있는 삶이다.
큰 그릇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본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본다. 그 돌아봄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 사람의 그릇은 더욱 단단해진다. 성찰과 기록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고 그 등불은 늙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아도 넘치지 않는다. 작은 그릇은 조금만 담아도 곧 흘러 넘친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마음이 넓으면 누군가의 잘못도 담아내고 뜻밖의 고통도 삼켜낸다.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세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진다. 옛사람들은 이를 두고 호연지기라 하였다. 가슴을 크게 열어 바람과 같이 시원한 기운을 가지는 것이다. 호연지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길러낼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며 남을 헤아리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조금씩 넓어진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세상에도 상처를 입는다. 그때마다 마음이 좁으면 상처가 곧 원망이 된다. 왜 나만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 상처조차도 품는다. 아픈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누군가를 이해하는 힘으로 바꾼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남의 잘못을 오래 붙들지 않는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되 오래 미워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실수하면 금세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 마음이 넓으면 그 잘못을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 작은 그릇은 금세 넘치고 깨지지만 큰 그릇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화한다. 넓은 마음은 또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 마음이 좁으면 늘 남과 비교하고 늘 억울함을 쌓아둔다. 그러나 마음이 넓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강물을 모두 품어 바다를 더 넓게 만든다. 넓은 마음은 바다와 같다. 노년에 접어들면 더욱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젊을 때는 성취와 경쟁이 앞섰지만 늙어서는 품고 나누는 것이 더 크다. 자식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배우자의 실수를 품어주며 이웃의 단점을 덮어주는 것이 곧 지혜이다. 좁은 마음으로는 오래 살수록 더 외로워진다. 그러나 넓은 마음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게 한다. 호연지기는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운이다. 그러나 그 기운은 노력 없이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마음을 닫고 남을 헤아리고 욕심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꾸준한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시원히 열려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호연지기이다. 큰 그릇의 사람은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 조금 손해보아도 넓은 마음으로 웃어넘긴다. 조금 억울해도 더 큰 평안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다. 좁은 마음은 순간의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넓은 마음은 평생의 평안을 얻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는 일은 곧 삶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큰 흐름을 바라보라.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삶도 결국은 더 큰 곳으로 흘러간다. 마음이 넓을수록 그 흐름 속에서 평안히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의 그릇은 배움을 통해서도 커진다. 배움이 멈추면 마음도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작은 그릇이 된다. 반대로 배움이 이어지면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마음은 더 큰 것을 받아들인다. 나이가 들면 흔히 말한다.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다. 이제는 쉬고 싶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사람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배우는 존재이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익히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이는 언제나 젊다. 배움은 꼭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에서 얻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도 크다. 자식에게서 배우고, 손주에게서 배우고, 이웃에게서 배우는 것 또한 배움이다. 젊은이의 빠른 생각에서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맑은 기운을 배운다. 배움은 낮춤에서 시작된다. 나는 아직 모른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늘 배울 수 있다. 변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쉽게 깨진다. 나무가 바람에 꺾이는 것은 딱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은 흔들리며 바람을 따라가기에 꺾이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변화에 유연하면 꺾이지 않고 거부하면 쉽게 부러진다. 큰 그릇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노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마음은 나는 이제 늙었다라며 손을 놓지만 넓은 마음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라며 다시 손을 뻗는다. 배움과 변화는 서로 맞닿아 있다. 배우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배운다. 이 둘이 이어져야 그릇은 계속 커진다. 멈춘 마음은 작아지고 흐르는 마음은 넓어진다. 그러므로 큰 그릇이 되려는 사람은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변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익히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그릇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닫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성찰하면 그릇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생각을 맑히면 사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말과 침묵을 가려 쓰면 관계가 평안해진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면 삶에 무게가 더해지고 성찰과 기록을 하면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나 사라진다. 넓은 마음은 세상을 품게 하고 끊임없는 배움은 늙음조차도 젊게 만든다. 이것이 곧 큰 그릇의 길이다. 작은 그릇은 늘 불안하다. 조금만 담아도 넘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잘못이 들어와도 삼키고 슬픔이 들어와도 가라앉히며 기쁨이 들어와도 교만하지 않는다. 큰 그릇은 언제나 고요하고 넉넉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세월이 쌓이면 그만큼 삶의 무게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작은 그릇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큰 그릇은 무게를 품으면서도 여전히 평안하다. 이것이 노년의 참된 품격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 한 줄 기록을 쓰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걸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된다. 내 마음이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있음을. 그때 사람은 비로소 큰 그릇이 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길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